쏟아지는 기술 뉴스 속 진짜 중요한 것만 아마따 아카데미 태클레이더입니다. 공중제비는 넘으면서 달걀 하나는 못 집는 로봇. 빠졌던 건 딱 하나, 손끝의 감각입니다. 화면 속 로봇은 공중제비를 돌고 절도 있는 춤을 완벽하게 춰내고 좁은 장애물 사이를 척척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로봇에게 날달걀을 쥐라고 하면 껍데기를 부셔버리고 USB 플러그를 꽂으라고 하면 구멍 앞에서 자꾸 헤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일에서 로봇이 오히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눈을 감고도 책상 위 컵을 집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좌표를 눈으로 볼 필요도 없이 손끝에 컵이 닿는 감각만으로 슬며시 힘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로봇에게 오랫동안 빠져 있던 게 바로 이 감각, 촉각과 힘의 감각입니다. 오늘은 로봇이 마침내 손끝의 감각을 얻는 이야기, 힘제어를 다룹니다. 흥미로운 건 이번 주 쏟아진 로봇 주장 연구들이 약속이나 한듯 같은 지점을 향해냈다는 점입니다. 어떤 연구는 로봇에게 동작이 아니라 힘 자체를 가르쳤고, 어떤 연구는 손끝에 닿는 촉감을 미리 예측하게 했으며, 또 어떤 연구는 물건을 쥐는 요령을 강화학습으로 다듬었습니다. 방식은 제각각인데 다루는 대상은 하나같이 접촉, 그리고 힘이었습니다. 그동안 로봇 연구의 스포트라이트는 주로 걷고 뛰고 보는 능력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전선은 손과 촉각이라는 층으로 빠르게 옮겨오고 있습니다. 로봇의 눈과 다리는 어느 정도 풀렸고, 이제 남은 큰 숙제가 손끝이라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동시에 잡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로봇을 움직여온 방식은 위치 제어입니다. 이 좌표로 정확히 가라고 명령하면 로봇은 관절을 뻣뻣하게 굳힌 채 그 지점을 향해 밀어붙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는 이 방식이 완벽합니다. 공장에서 늘 같은 자리에 부품을 내려놓는 일이라면 이보다 정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무언가에 닿는 순간 시작됩니다. 로봇이 목표 좌표를 아주 조금만 지나쳐도 뻣뻣한 팔은 그 작은 오차를 어마어마한 힘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달걀은 깨지고 플러그는 구멍을 살짝 빗나간 채 그대로 밀립니다. 팔꿈치를 완전히 굳힌 채로 화이트보드에 글씨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가 조금만 어긋나도 펜은 보드를 긁거나 허공을 스칩니다. 딱딱한 로봇이 무언가에 닿을 때가 딱 이렇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좌표가 아니라 힘으로 세상을 다룹니다. 눈을 감고 컵을 잡을 때 우리는 손끝에 전해지는 압력만으로 얼마나 쥘지를 순식간에 정합니다. 날아오는 공을 받을 때는 손을 살짝 뒤로 빼면서 충격을 흘려보내고 그 반동으로 공을 감싸 쥡니다. 손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공은 그대로 튕겨나갈 겁니다. 달걀을 쥘 때와 망치를 휘두를 때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도 힘을 완전히 다루겠습니다. 손에서 컵이 미끄러지려 하면 소나기는 그 순간 저절로 더 꽉 조여듭니다. 아무도 계산해주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이 모든 게 힘 되먹임과 반사 덕분입니다. 닿는 순간의 압력을 손끝이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알아서 힘을 줄이고 늘리는 겁니다. 로봇에게 지금까지 없던 게 바로 이 힘의 되먹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첫 번째 개념이 힘 제어, 포스 컨트롤입니다. 명령의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는 겁니다. 정확히 이 위치에 있으라가 아니라 이만큼의 힘으로 눌러라, 이렇게 목표 자체를 힘으로 지정합니다. 위치 제어가 여기 서 있어라고 말한다면 힘 제어는 이 정도 세기로 기대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초인종을 누를 때 우리는 손가락의 좌표를 재지 않습니다. 딸깍 눌릴 만큼만 딱 그만큼의 힘으로 누르고 멈춥니다. 손을 맞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손이 아플 만큼 세지도 놓칠 만큼 약하지도 않은 적당한 세기를 목표로 잡습니다. 달걀을 줄 때 우리 목표도 손끝의 위치가 아니라 깨지지도 놓치지도 않는 그 힘 자체입니다. 로봇도 이제 위치가 아니라 이 적당한 세기를 직접 목표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개념은 양보할 줄 아는 성질, 말랑함입니다. 로봇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스프링처럼 만드는 겁니다. 무언가에 부딪히면 끝까지 맞서 버티는 게 아니라 스프링이 눌리듯 슬쩍 물러나며 힘을 흘려보냅니다. 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는 그 동작, 자동차가 요철을 넘을 때 충격을 삼키는 완충기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열쇠나 플러그를 꽂을 때 살짝살짝 흔들며 걸리는 지점을 느껴 밀어 넣는 것도 딱딱하게 밀어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 물렁물렁한 정도를 숫자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밀한 작업엔 스프링을 단단하게, 사람과 부딪힐 위험이 있는 곳엔 부드럽게, 상황에 맞춰 강성을 다이얼처럼 돌립니다. 로봇이 이렇게 스스로 양보할 줄 알게 되면 부품을 구멍에 끼워 맞추는 삽입 작업도 사람 곁에서의 안전한 접촉도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는 감지입니다. 힘을 조절하려면 먼저 지금 얼마나 세게 어느 방향으로 누르고 있는지를 느껴야 합니다. 이게 로봇의 손끝 신경에 해당합니다. 가장 흔한 건 손목에 붙이는 힘 토크 센서인데 손목에 걸리는 힘과 비트는 토크를 6방향으로 읽어냅니다. 관절마다 걸리는 토크를 직접 재기도 하고 손가락 끝에 사람 지문 같은 촉각 피부를 입혀 어디가 얼마나 눌리는지를 분포로 감지하기도 합니다. 우리 손끝의 신경이 유난히 촘촘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눈을 감고도 열쇠와 동전을 구분하는 건 손끝의 압력과 미끄러짐을 실시간으로 읽어내기 때문입니다. 자판을 보지 않고 타자를 치거나 주머니 속에서 동전만 골라 꺼내는 것도 모두 이 손끝 감각 덕분입니다. 로봇도 이 감각 기관을 달면서 접촉을 눈이 아니라 촉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로봇은 사람의 시범을 따라 배우는 모방 학습을 많이 씁니다. VLA 같은 모델이 시연된 움직임의 궤적을 그대로 복제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베끼면 손이 지나간 위치는 따라하지만 그때 손이 준 힘까지는 복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허공에서야 위치만 맞으면 그만이지만 무언가에 닿는 순간 이 방식은 무너집니다. 악수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 손이 공중에서 그린 경로만 똑같이 흉내내면 정작 맞잡았을 때 얼마나 쥐어야 하는지는 하나도 배우지 못합니다. 사람도 글씨나 악기를 배울 때 손이 종이와 건반에 주는 압력을 몸으로 익히지 눈으로만 익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연구들은 위치가 아니라 힘과 촉감으로 가르치고 쥐는 요령을 강화학습으로 실제로 눌러보며 다듬습니다. 동작이 아니라 힘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이 흐름이 하필 지금 터진 데에는 세 가지 변화가 맞물려 있습니다. 첫째, VLA가 로봇에게 눈과 뇌를 달아줬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도 다뤘던 그 흐름입니다. 다만 그 뇌에는 촉각이 없었습니다. 보고 판단은 하는데 손끝 감각은 빠져있던 겁니다. 둘째, 힘과 토크를 재는 센서, 손끝을 덮는 촉각 피부가 눈에 띄게 싸지고 좋아졌습니다. 예전엔 비싸고 둔했던 감각기관이 이제 널리 쓸만해진 겁니다. 셋째, 시뮬레이션 안에서 강화 학습으로 힘 다루는 요령을 익힌 뒤 그 실력을 실제 로봇으로 옮기는 기술이 무르익었습니다. 로봇이 스스로 넘어지고 부딪히며 배우는 그 강화 학습이 이제 힘을 다루는 요령에까지 뻗은 겁니다. 눈, 뇌, 그리고 감각기관까지 마지막으로 비어있던 촉각이라는 조각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손끝 감각이 채워지면 그동안 막혀있던 접촉 중심의 일들이 한꺼번에 열립니다. 부품을 끼워 조립하고 그릇을 설거지하고 어르신을 부축하고 수술을 보조하고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는 일, 하나같이 힘을 섬세하게 조절해야 하는 지금까지 로봇에게 가장 어려웠던 영역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던 이 섬세한 접촉 작업들이 이제 로봇에게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하나의 얼굴이 있습니다. 힘을 안다는 건 곧 안전을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힘을 느끼는 로봇은 사람에 닿는 순간 그 힘을 감지하고 스스로 멈출 수 있습니다. 힘을 못 느끼는 로봇은 벽이든 사람이든 목표 좌표까지 그대로 밀어붙이지만 힘을 느끼는 로봇은 여기 무언가 있다를 즉시합니다. 그래서 힘 제어는 새로운 능력인 동시에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건 힘 제어가 우리 채널에서 따로따로 다뤘던 주제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지점이라는 점입니다. 모터를 원하는 세기로 돌리는 토크 제어를 배웠습니다. 힘과 토크를 재는 센서를 다뤘습니다. 오차를 보고 출력을 조절하는 제어 이론, PID를 이야기했습니다. 시도와 보상으로 요령을 스스로 익히는 강화 학습을 살펴봤고 보고 판단해 움직이는 VLA도 짚었습니다. 힘 제어는 이 조각들이 결합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눌러야 할지는 센서가 알려주고 그 힘을 정확히 내는 건 모터와 제어기가 맞고 언제 얼마나 힘을 줄지는 학습이 다듬습니다. 따로 배웠던 부품들이 로봇의 손끝에서 하나로 맞물리는 겁니다. 이 원리는 책상 위에서도 직접 만져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걀 집게 장치입니다. 섭으로 여닫는 간단한 집게에 힘 센서를 하나 붙이고 센서가 정해둔 힘에 닿는 순간 짚는 동작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 딱딱한 물건은 꽉, 무른 물건은 살살, 무엇을 쥐든 정해진 세기까지만 쥐는 집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센서 없이 흉내내는 방법입니다. 모터에 흐르는 전류를 재면 그 모터가 지금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를 거꾸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이용하면 전용 힘 센서가 없어도 관절이 무언가에 부딪혔을 때 슬쩍 양보하는 말랑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값비싼 장비 없이도 힘 제어의 핵심 감각을 손끝으로 체험해 보는 겁니다. 결국 로봇의 지능은 머릿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보고 잘 판단해도 세상은 무언가에 닿는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능은 손끝에서 힘과 촉각이라는 감각 위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달걀을 깨지 않고 쥐고 플러그를 부드럽게 꽂고 사람 곁에서 안전하게 힘을 나누는 로봇. 그 마지막 조각이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손끝의 지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더 깊이 보고 싶다면 이 채널의 강화 학습편, 모터와 토크 제어편, 센서편, 그리고 VLA 편을 이어서 보시길 권합니다. 따로 보면 각각의 부품이지만 이어서 보면 로봇의 손끝이 어떻게 완성되는지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아마따 아카데미 테크 레이더였습니다. 구독하고 다음 기술 흐름도 놓치지 마세요.